이에 접종 완료 시의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화이자는 2차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 샷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한 번 더 맞고 그 후로도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 4개월 전에 올렸던 화이자 2차 영상이 대박을 쳤잖아요. 핫하죠? 예. 네, 댓글도 10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 댓글 하나하나에 대답을 못 해드렸다 보니까 이번 시간을 마련해서 그 댓글들 중에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의 접종 간격은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에 따른 접종 권장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맞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임상시험에 따른 결과값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CDC에서는 6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까지 허용을 했고요. 그 이상으로 늘려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만들어진 지 아직 1년도 안 된 백신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접종 간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8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6주, 심지어 WHO는 백신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허용을 해서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으로는 그런 예방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요. 그리고 접종 간격을 무리하게 늘렸을 경우에는 델타 변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임상시험에 기반한 3주, 4주 간격, 늦어도 6주 이상의 간격은 띄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NEJM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이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에 접종 완료 시의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7%, 그리고 알파 변이는 화이자 94%, 아스트라제네카 75%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도 보시면요, 델타 변이에도 전반적으로 8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에서 꼭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백신의 효과입니다. 백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중증도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90% 이상이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성질환자입니다. 아마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대부분, 즉 거의 99%의 환자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성질환자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부작용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꼭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급성병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가 너무 불량한 경우에는 조금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 관련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어서 임산부 분들은 아직 맞으시면 안 되고요. 임상시험에 모유 수유부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체내 작용 방식에 근거하였을 때 백신은 아기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모유 수유부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신 계획 중인 분들은 백신이 남성이나 여성의 생식 능력이나 임신 능력에 해를 끼친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맞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알러지가 있으면 맞으면 안 되느냐, 지금 앞에 띄워드린 표가요, 그 백신의 성분표에 해당하겠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 또한 모더나의 경우에는 트리스 아미노 메탄 성분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처지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일을 미루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영국, 유럽, WHO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제제만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협과 질병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먼저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달리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항염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체 생성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미국 CDC에서는 위에서 얘기했던 엔세이드 계열도 복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 보다는 언제 복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직후 약을 너무 이르게 복용할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백신 본래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드시고요. 약을 드실 때는 가급적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제저를 먼저 드시되, 만약 해당 약에 금기이시거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작용이 심낭염, 심근염이에요.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주로 16세에서 30세 정도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화이자 모더나 2차에서 많이 생겼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4일 이내에 발생을 했고 95% 정도가 다행히 경증으로 치료에 양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백신과 심근염, 심낭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고, 특히 젊은 층에서 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면역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심근, 심낭염의 발생은 정말 드물고 부작용의 위험보다 백신을 맞음으로써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월 달까지 조사한 결과 3억 건의 접종 중에서 약 1,300건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니까 매우 희귀한 합병증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음으로써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젊은 남성분들 중에 흉통, 흉부 불편감, 심계항진이라든지 호흡곤란과 같은 심근,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백신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WHO 논문에 따르면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은 접종을 할 것을 지금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이자 CEO는 임상 결과에 따르면 그 백신의 효과는 최대 6개월까지고 그 후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고려했을 때 2차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 샷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한 번 더 맞고 그 후로도 매년 접종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화이자 CEO님은 이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 존슨앤존슨 CEO도 추후에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